근데 여기서 손흥정 감독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경기만 하면 좋다. 근데 성적을 내게 하잖아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성적이냐. 이것 때문에 내가 결국에는 또 동의를 해. 무슨 말인지 알죠? 경기만 하면 좋은데 왜 어린애들을 데리고 성적부터 내려고 하냐 이 얘기를 하셨죠. 근데 현실이야. 어쩔 수가 없어. 성적을 못 내면 잘리니까.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기본기를 무시하고 경기를 한다, 요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반대하는 건 경기는 축구 선수한테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기라는 게 꼭 기본기를 해서 기본기가 느는 게 아니라 경기를 뛰면서 경기 상황에 맞는 기본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터뷰를 보면서 내가 나중에 아버지가 되고 손흥민 아버지처럼 내 아들이 생기고 내 아들이 축구를 한다고 한다면 야 나도 저런 아버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 함부르크 생활을 듣는데 와 내가 과연 저럴 수 있을까? 진짜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일단 인터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정 아버님이 유키즈에 나와서 이야기한 거를 봤는데요. 일단은 그 부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군데가 골절이 되었다. 동시에 월드컵이라는 그리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군데가 골절이 되고 돌아온 다음에 손흥민 선수랑 손흥정 감독님이랑 바로 첫 마디가 야 월드컵은? 이런 이야기를 했고 손흥민 선수도 엄청난 걱정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본인은 월드컵을 무조건 가야 된다.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대요. 그리고 나서 붓기가 빠져야 되는데 붓기가 안 빠지니까 잠자는 시간 빼고는 매일같이 얼음을 대면서 그 붓기를 빼게 하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축구 선수로서 왼쪽에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게 모든 축구 선수의 꿈이다. 그래서 흥민이도 월드컵을 정말 가고 싶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손흥민 선수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열심히 얼음찜질을 하고 본인이 이런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수술 날짜를 하루 정도 앞당길 수가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 나와서 경기를 뛸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부터가 진짜 너무 재밌는데 어렸을 때 손흥정 감독님이 축구를 할 때 어떻게 축구를 했냐면 오른발잡이셨대요. 그래가지고 오른발잡이다 보니까 오른발에다가 앞정을 꽂고 연습을 했대. 왼발을 잘 쓰게 되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축구하다 보면 공을 발로 차니까 앞정에 본인 발이 찔리면서 2번 정도 찔린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 물론 엄청난 구식이에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구식이긴 한데 진짜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까지 한다는 게 얼마나 이 감독님이 축구에 진심이고 얼마나 좋은 선수가 되고 싶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다, 진심을 볼 수 있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정말 저거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들게 만들더라고. 야 진짜 간절하셨구나. 그 정신력이 정말 대단하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왼발을 잘 쓰게 되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큰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아버님의 이 정신력을 타고나게 물려받았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하나의 트레이닝 썰이었던 것 같아. 물론 이게 MSG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이게 MSG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북한 삼촌이랑 축구 해봤다 그랬잖아요. 북한 특전사 삼촌한테 3개월 동안 훈련을 해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훈련한 방식이 비슷했거든. 앞정을 꽂진 않았지만 저런 식으로 빡세게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저게 절대 MSG가 아니고 MSG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야. 그래서 더 대단하다고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왼발을 잘 쓰게 하고 싶어가지고 발을 씻을 때부터 왼발부터, 양말을 신을 때부터 왼발부터, 옷 입을 때, 신발 신을 때, 운동장에 들어가서 첫 터치를 할 때부터 왼발부터 만지게끔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훈련 프로그램이 어땠다 이게 결국 아니라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손흥정 감독님의 이 스토리를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건 손흥정 감독님이 어떠한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을 만든 것도 맞겠지만 그거 외에 정말 저런 생각과 저런 가치관과 저런 철학을 가지고 아들에게 입히려고 하셨기 때문에 난 지금의 손흥민이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 지금의 손흥민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손흥민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에게 준 것은 멘탈적인 부분이라는 거야. 정신적인 부분. 요거를 나는 물려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3류 선수다. 손흥민을 가르치는 방법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3류 선수였기 때문이다. 결과를 바꾸려면 원인을 바꿔야 한다. 했던 대로 하게 된다면 나 같은 선수밖에 안 된다. 야, 가슴을 울리지 않아요? 내가 이거를 축구협회한테 하고 싶은 말이잖아. 했던 대로 하면 똑같이 된다. 변화를 줘야 된다. 그 변화를 줬던 게 누구야? 벤투였고 그 변화를 줘야지만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고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하는 게 아닌 더 재미있는 그림을 볼 수 있다
라는 거를 느꼈고,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손흥민 선수를 가르치실 때 생각을 많이 하면서 프로그램을 짰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8시부터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고 하루에 뭐 슈팅을 1000개씩 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루에 슈팅을 1000개 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손흥정 감독님께서 말하시는 프로그램 중에 반대하는 부분들도 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누구나 개인이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윗선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멘탈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 보면서 너무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이런 말도 하셨어요. 손흥정 감독님은 몸 엄청 좋잖아. 진짜 완전 손흥민 선수만큼 몸이 좋으시거든. TV에만 나와도 보면은 지금 이 사진만 봐도 굉장히 갸름하시고 목선 딱 서 있고 제 근육질인 게 딱 티가 나잖아. 근데 손흥민 선수랑 뭐 슈팅 훈련을 하고 이럴 때 본인이 항상 시범을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몸을 유지했다. 어떤 운동을 할 때 내가 같이 해서 나도 할 수 있는데 너가 왜 못하냐,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몸 관리를 했다라고 이제 하셨거든요. 그리고 슈팅 훈련할 때 시범을 보일 때마다 너무 잘 들어갔대. 그러니까 손흥민 아버지가 ZD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때리는 사람일 수도 있어. 시범을 너무 좋았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해하기가 쉬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뭐냐,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좋은 요건 중 하나는 좋은 시범을 보일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시범을 보이지 못하면 좋은 시범을 보일 수 있는 선수한테 그 시범을 보이게끔 모두 앞에서 만드는 거야. 왜? 결국 선수들은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직접 그 결과를 봐야지만 믿게 되는 거거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아버지의 훈련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허거슨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내가 직접 못 보여주면 우리 선수들 중에 가장 좋은 선수, 가장 그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선수를 사용해서 앞에서 보여주면 됩니다. 이거 지도자 교육에서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근데 손흥민 아버지는 1대1 개인 트레이닝을 시키셨기 때문에 누가 대신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훈련을 하고 자기가 몸 관리하면서 이런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고되고 힘든 훈련을 하더라도 따라올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힘든 삶을 사셨고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그거는 다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축구 선수가 되기까지 정말 손흥정 감독님께서 정말 힘들게 생활을 하시고 이러면서 크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하고 싶은 거는 이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축구인들이 손가락질을 하겠지만 나는 얘기를 하겠다. 역시 소신발언 킹이셔. 걸음마를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100m 달리기를 나갈 수가 없다. 기본기를 해야 되는 애들을 기본기는 무시하고 경기를 하게 한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손흥정 감독님이 대단하지만 이거는 또 한 명의 의견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완전하게 100%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손흥정 감독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경기만 하면 좋다. 근데 성적을 내게 하잖아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성적이냐. 이것 때문에 내가 결국에는 또 동의를 해. 무슨 말인지 알죠? 경기만 하면 좋은데 왜 어린애들을 데리고 성적부터 내려고 하냐, 이 얘기를 하셨죠. 근데 현실이야. 어쩔 수가 없어. 성적을 못 내면 잘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감독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 이거는 또다시 결국에 올라가겠지만 축구협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적을 못 내면 감독은 잘리게 되고요. 결국 성적을 못 내는 팀의 그 선수는 좋은 고등학교, 좋은 중학교로 진학을 못해요. 성적이 잘 나야 진학을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뭐 영국이나 뭐 아직 해외처럼 예를 들어 완벽하게 유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U11이나 U12부터 그 팀이 성적이 안 나도 U13으로 올라가고 14로 올라가고 15로 올라가고 18별대로 팀이 짜자자자자작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성적을 집착하는 거에 있어서 쉽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그거를 안 낼 수는 없는 상황이긴 맞지만 그래도 성장이 중요한 시기에 성장에 집중을 못하고 경기 결과를 내는데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들이 일어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기본기를 무시하고 경기를 한다, 요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반대하는 건 경기는 축구 선수한테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기라는 게 꼭 기본기를 해서 기본기가 느는 게 아니라 경기를 뛰면서 경기 상황에 맞는 기본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자면 프리스타일 잘하는 사람들은 다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야 됐다는 거지. 왜? 기본기가 아주 좋고 볼을 누구보다 잘 다루기 때문에. 근데 경기장 안의 기본기와 경기장 밖의 기본기는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서는 오히려 경기를 많이 뛰게 하고 훈련을 적게 합니다. 그런 것들 저는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셨던 이야기가 우리나라는 사실상 어려서부터 너무 혹사를 당하다 보니까 프로에 진입을 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다. 수술대에 올라야 된다. 18살에 19살에 프로에 진입을 해야 되는 시기에 수술대에 오른다, 이 얘기를 하세요. 요거는 전 진짜 동의합니다. 이건 어느 부분에서 동의하냐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운동하고 산 뛰고 막 이런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고 막 체력 훈련 엄청 하고 전술적인 훈련을 하기보단
하기보단 부분 전술을 하기보단 선수들에게 필요한 훈련을 하기보다는 일단 체력이 중요하다 해서 경기장을 어렸을 때부터 존나게 뜁니다. 경기장을 엄청나게 뛰면서 체력을 키우기 위한 운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릎에 물이 찰 수도 있고 다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제가 맨날 하는 소리 중 하나가 우리나라 유스가 전 세계에서 아마 십자인대를 가장 많이 다치는 유스이지 않을까. 경기 뛰다가 어쩔 수 없이 다치는 상황이 아닌 무리해서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아버님이 하셨던 명언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저 또 명언충이거든요. 이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임무 원려 필류 근우. 멀리 보지 않으면 가까이에서부터 근심이 생긴다. 내 자식이 축구를 하는데 멀리 봐야지. 진짜 이거는 모든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꼭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이 축구를 하는데 멀리 봐야지, 단순하게 보지 말자. 너무 가까이 있는 것만 보지 말자. 임무 원려 난성대업. 사람이 멀리 보지 않으면 큰일을 이룰 수 없다. 요건 축구협회가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재밌었던 이유 중 하나가, 훈련장에서 혹독한 스승이지만 훈련장 밖에서는 정말 다정한 아빠로 변한다. 근데 그게 되게 어렵거든. 제 아버지도 굉장히 이렇게 같이 훈련을 하시고 이러진 않으셨지만, 저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있기까지는 저희 아버지의 멘탈리티를 많이 물려받았거든요. 정신적인 이야기를 되게 어려부터 많이 교육을 받았고,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아버지랑 통화도 많이 하면서 이런 쪽으로 저는 또 반대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반대로 다정하진 않았어. 운동 후에 아니면 평상시에 다정한 아버지는 아니었거든. 근데 손흥민 아버지는 운동장 밖에서는 굉장히 다정한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시는데, 그게 참 매력적이었던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너무 매만 때리게 되면 선수가 지치게 되고 낙오하게 되는데,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당근을 굉장히 잘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전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겠지만 전 요거를 좀 다르게 느낍니다. 예, 정말 다르게 느끼고, 또 여기서 이제 되게 좋았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전성기란 내려가라는 신호다. 단 내려갈 때 아름답게 내려가야 된다. 한 번에 추락을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내려가야 된다. 축구 팬들이 계신다. 한 번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축구 팬들이 허무하실 수도 있다. 들떠서는 안 되고 이거를 최대한 천천히 내려갈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주고 싶고 잡아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참 진짜 멋지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은 안 되고 멘탈리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참 멋지다. 아, 진짜 잘 될 수 있는 이유가 있구나. 역시 환경적인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한국에서 축구를 하진 않았지만 한국 학부모님들을 많이 만나봤고, 한국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저한테도 고민 상담을 많이 하시면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아버님이 코치가 되려고 하려면 아버님이 아들보다 축구를 잘 알아야 되고, 아들이 아버지와 축구 얘기를 하고 싶어 할 때 코치가 돼야지, 그게 아니라면 응원해주고, 아들이 어떻게 하면 축구를 포기하지 않고 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축구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까를 연구하셔서 그런 대화를 이끌어 주셔라 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강약 조절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 웃긴 것 중 하나는, 손흥민 선수가 그때 당시에 데뷔골을 넣고 골을 넣었는데 노트북을 뺏어갔대. 그 골 장면을 못 보게 했다는 거야. 근데 왜 그랬냐면, 손흥민이 여기서 도치될까봐, 들뜰까봐 그런 것들을 막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물론 이렇게 보면 또 이게 손흥민 선수가 결국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또 진짜 되게 멋있는 스토리지만, 또 반대로 보면은 이게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반대로 이걸 다 따라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진짜 내가 무슨 중학생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또 반대로 중2병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진짜 중2병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의 멘탈리티가 정말 중요한 거긴 하지만, 이것은 손흥민 선수의 애초에 멘탈리티, 크게 될 수 있는 멘탈리티를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손흥민 선수의 형도 계신 걸로 알아요. 손흥민 아버지가 해서 손흥민 형에게도 분명히 이런 식으로 훈련을 했을 거고 이렇게 했겠지만, 손흥민 선수는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되고, 손흥민 친형은 또 그렇게 되지 못했던 거는 손흥민이 더 대단했다, 그 형님이 뭐 부족했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손흥민 선수가 그런 걸 다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거지. 그 멘탈리티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훈련이 완벽했고 뭐 했고 이거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정말 손흥민 선수의 멘탈도 이런 부분에서는 칭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냥 웃긴 이야기 중 하나는, 아직도 핸드폰을 할 줄 모르신대. 알람도 안 맞추시고 핸드폰도 안 하시고, 핸드폰 전화번호부에는 어느 누구의 번호도 없대. 왜냐면 누군가가 손흥민 아버지라는 이유로 그냥 부탁을 할 수도 있고, 손흥민 아버지라는 이유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는 그런 걸로부터 멀어지고 싶기 때문에, 나는 아무도 아니다, 난 그냥 손흥민 아버지일 뿐이지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걸로부터 단절을 하고 싶다. 유재석님께서 저 번호 좀 주실 수 있어요 하니까 안 된다, 절대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웃긴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 아내 번호분은 어떻게 아시나요 하니까 아내 번호는 외운다, 소통을 해야 되는 몇 분 정도는 번호는 알고 있다, 전화해도 안 알려준다, 이런 식으로 되게 웃긴 이야기도 하셨는데, 요거는 번호는 저장해 볼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조금 들지만, 이렇게 철저하기 때문에 지금의 손흥민이 계속 올라갈 수 있었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8경기 이제 무득점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번 시즌에. 근데 그렇게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냐, 손흥민 선수랑 어떤 이야기를 했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16경기 골이 안 나오면 어떠냐, 경기 결과, 경기 내용을 떠나서 축구에서 행복했잖아, 오늘 행복하게 경기하고 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우리 원래 계획이 없던 거잖아, 너가 건강하게 안 다치고 너가 좋아하는 축구를 하면서 집에 편하게 안 다쳐서 돌아오는 게 가장 행복하고 좋다. 난 이러면 아무리 강해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리 강해도 이런 따뜻함을 보여준다면 믿고 따라갈 것 같아. 근데 나랑 운동할 때 나보다 더 많이 한다? 내가 운동하는데 나랑 똑같이 한다? 나보다 한참 많은 아버지께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제가, 여러분들, 저는 항상 말하지만 전 동기부여 받는 것도 좋아하고요,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동기부여적인 거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제가 얼마 전에 본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공을 하고 싶다면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고 싶으면 결국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친구들을 잃게 된다. 친구들이 너를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고 친구들의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난 너무 섹시하고 간지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버스의 좌석은 50석이고 람보르기니 슈퍼카의 좌석은 2자리다. 나는 그냥 이 글을 보고 좀 뽕 받았어. 이 글을 보고 존나 멋있다, 이런 명언들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거 앞으로 코칭할 때 좀 써먹으려고. 저도 요즘 진짜 세상과 단절돼서 살고 있거든요. 제가 진짜 세상과 단절돼서 살고 있고 친구도 안 만난 지 한 달이 넘었고 굉장히 열심히 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구독자도 늘고 있고 반응도 좋아지고 있고, 또 그냥 제가 되게 행복해요. 아직은 제가 뭐 엄청나게 높은 유튜버가 되고 그렇다고 조회수가 또 빵빵 터지면서 막 섭외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김코치랑 둘이 굉장히 고생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공허하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가끔가다 한 번씩 외롭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 글을 보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야, 슈퍼카가, 비싼 스포츠카가 2자리인 데는 이유가 있었구나. 열심히 살면 세상과 단절되게 되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친구들이 날 서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주 못 보다 보니까 멀어질 수가 있는데, 그게 멀어지는 이유는 스포츠카를 타려면 2자리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을 보고 뽕에 좀 취했습니다, 여러분. 슈퍼카는 공기 저항 때문에 그런 건데, 하여간 저렇게 초찌는 사람이 있어. 그 초찌지 말라고. 진짜 그냥 난 이게 너무 멋있던 것 같아.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가, 이제 토트넘과 계약이 2025년인가 그때 끝난대. 그래서 그때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마지막 구단은 흥민이가 살아보고 싶었던 나라, 흥민이가 여행하고 싶었던 나라, 흥민이가 뛰고 싶은 나라, 뛰고 싶은 클럽에 가서 마지막을 행복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너무 멋있었다라고 여러분들 볼 수 있었습니다.